안녕하세요. 밸류 체인 기반의 판넬 및 스위치 기어의 설계와 라스 세션을 맡게 된 리탈의 송두현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밸류 체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계 표준화와 표준화의 장점, 세 번째는 E플랜과 리탈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방법, 네 번째는 라스 장비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존에 하고 계신 판넬 설계 및 생산 방식보다는 밸류 체인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완성한 설계 및 생산을 하면 품질, 비용, 납기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 체인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E플랜과 리탈의 솔루션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밸류 체인과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마트한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한 생산 방식을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한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인더스트리 4.0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디지털 트윈을 가능하게 합니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완성을 하게 되면 제품의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스마트한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IIoT 센서를 이용을 하여 기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 정비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필요 조건을 E플랜과 리탈의 솔루션으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디지털 트윈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귀사의 판넬 빌딩에 있어서 스마트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판넬의 설계, 생산 및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엔지니어링, 소싱, 생산, 운영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방법이 엔지니어링 단계에서의 설계 데이터가 나머지 단계까지 넘어가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실 수가 있는지요? 아마도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E플랜과 리탈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계 데이터, 이 설계 데이터의 완벽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설계를 E플랜으로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소싱, 생산, 운영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이 설계 데이터로부터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밸류 체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설계가 되겠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표준화 설계, 특히 표준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으로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이플랜과 리탈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오토메이션 ML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맷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E클래스인데요. 이거는 제품 데이터 디스크립션의 표준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플랜 툴의 데이터 포탈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OPC UA. 이것은 기기 간의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인데요. 플랜트에 가다 보면 이제 제일 밑단 필드에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 위에 데이터 게더링하고 분석을 위한 PLM, PDM, ERP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각각의 시스템 또는 기기 간에 통신으로 연결이 돼야지 데이터의 리드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리드 라이트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중에 OPC UA가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설계 표준화 중에서도 설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R&D에서 하나의 그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 자료가 기구 설계나 전기 설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계가 될 것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계 관련된 자료들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제 구매에도 관련된 자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매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구 설계에서 나온 것은 가지고 이제 가공 파트로 넘어가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요. 전기 설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넬 가공을 위한 그 도면, 2D 도면, 하네스 도면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와이어 하네스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립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도면, BOM, 배치도, 회로도, 지시서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성이 되면 이제 QC로 넘어가겠죠. QC로 넘어가면 QC도 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립 단계라든지 이제 QC 검수 단계에서 한 번에 그 설계대로 잘 스무스하게 제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팀, 기구 설계라든지 전기 설계 쪽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면서 자료를 보내고 또 관련된 자료를 리턴 받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제품 생산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몇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제품이 출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 공정 간의 정보 손실입니다. 즉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은 자료, 도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서 누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정보가 손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자료가 없어지거나 이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쓰이게 되고 비용도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되는데요. 저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플랜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플랜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 데이터 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매, 생산, 제작 관련 데이터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자료를 보고 업무 공유를 함으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즉 전기 설계, 구매, 제작, 조립, QC, CS 전부 다 같은 자료를 보면서
제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중심은 오토메이션 ML이라는 데이터 포맷의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디지털 트윈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트윈을 만들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의 플랜트와 가상의 플랜트가 나와 있습니다. 초보 운전이 서툴러서 여러 상황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지 숙달된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도 오퍼레이터가 플랜트의 원활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플랜트를 가상으로 구축을 하고, 그래서 그 가상으로 구축된 그 디지털 트윈 상에서 여러 가지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어분어분 상황에서도 운전을 해보고, 그래서 그 알람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하면서 숙달을 하게 되면은 본 플랜트를 다 짓고 나서 진짜 그 플랜트를 운전할 때는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플랜과 리탈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방법입니다. 플랜트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플래닝 단계, 두 번째 디자인 단계, 세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플래닝 같은 경우는 이 플랜에 프리플래닝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의 P&ID 또는 장비의 기초 설계 솔루션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의 제작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P8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판넬의 전기 설계를 하고요.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한 기초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설계를 위한 프로 판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 상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요 3D 설계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저희 리탈의 그 외함, 그 다음 에어컨, 공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장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3D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설계된 게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계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제조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데이터를 엑스포트 하게 되는데요. 이 뽑아낸 엑스포트된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 가공은 리탈의 라스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드릴링과 밀링, 또 TV의 어셈블리, 와이어의 생산, 덕트나 뒷레일의 커팅을 그 라스 장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생산된 와이어를 가지고 실제로 판넬의 와이어링 작업을 또 스마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플랜에 스마트 와이어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면이 없이 판넬의 배선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플랜과 리타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의 구축 효과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품질적인 부분입니다. 설계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부품 배치 가능 공간에 대한 사전 계산이 가능하고 3D 설계로 부품, 도어의 부착 패널과의 간섭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 탐색기로 검색을 하여 부품 배치가 쉽고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P8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프로 판넬 기반의 3D 공간에서 와이어를 자동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의 정확한 길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덕트의 용적률, 덕트에 얼마만큼의 케이블이 차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이 또 일렉트릭 프로 판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 에러 방지입니다. 설계 데이터를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 데이터, 덕트의 뒷레일 데이터, 와이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기에 의한 와이어의 스트리핑과 클림핑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인한 불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련도와 관계없는 품질 유지입니다. 직원의 숙련도나 신체 컨디션에 따른 품질 이슈를 방지할 수 있고요. 숙련된 직원의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직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품질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자재 낭비 요소 제거입니다. 케이블 루트를 최적화해서 설계하고 또 제작하기 때문에 개장 시 발생하는 폐 전선 물량이 없게 되고요. 자동화 기기로 덕트 및 뒷네일 커팅을 하기 때문에 생산 시 사이즈별로 작업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덕트 및 뒷네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입 공수 감소입니다. BOM, IO 리스트 이런 것들이 또 자동 생성이 되고 또 도면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또 케이블 넘버링을 자동 정렬하는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설계 작업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릭 P8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내용이 프로 판넬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부품 가공을 위한 NC 데이터가 자동 산출이 되고 그것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량률 감소입니다. 기계에 의한 일관적인 제품 생산으로 잠재적인 불량 요소가 제거가 되고요. 불량률 감소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되면서 잠재적 손실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납기적인 측면입니다. 자재 수급이 용이해집니다. 인클로저의 표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기 단축을 위한 안전제고를 보유할 수 있고요. 설계 방식이 표준화되면서 설계자의 취향 또는 숙련도에 따른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재의 종류나 가공 형태가 감소하면서 관리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제작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판넬의 가공 및 개장 공정이 단순해지면서 전체적인 투입 공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와이어의 준비, 커팅, 크림핑, 라벨링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개장 작업 전에 완료가 되면서 개장 작업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또한 단순 작업하고 복합 작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므로 전체적인 공정이 단순해지고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라스 제품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시닝, 가공 부분이 되겠는데요. 드릴링, 밀링, 태핑을 위한 기계, 퍼퍼렉스 BC라는 기계가 있고요. 뒷네일 또는 덕트, 이런 커팅을 할 수 있는 세카렉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레이저 커팅을 위한 퍼퍼렉스 LC라는 장비가 있고요. 버스바 밴딩, 커팅을 위한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셈블리, 조립을 위한 장비인데요. TV, 터미널 블록을 어셈블리 할 수 있는 아텍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와이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미오토, 반자동 장비가 있고 전자동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장비 같은 경우는 커팅만 하는 장비, 또 스트리핑만 하는 장비, 또 스트리핑과 패럴을 압착하는 장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동 장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커팅, 스트리핑, 패럴 압착까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름은 W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수동 공구인데요. 그 핸들링 툴이 핸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어 같은 것들을 세워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 툴도 있습니다. 뭐 펀칭, 클림핑, 스트리핑,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핸드 툴로서 저희 리탈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이 플랜으로 하여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런 소싱, 생산,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품질, 비용, 납기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